네, 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봅니다. 김미연 RN서치 소장, 홍영식 한기열 리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미연 수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60%, 리얼미터에서는 53.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뭐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뭐 갤럽 조사도 1%포인트 하락은 했지만 뭐 유의미한 하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1%포인트 하락한 29%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양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지금 한 30% 정도 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는 한동안은 이런 식으로 정체를 이제 답보 상태를 보일 걸로 예상은 되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지지율이 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60에서 55가 나왔는데요. 아마 이거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 수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방금 전 말씀하셨듯이 갤럽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 리얼미터에서는 횡보를 한 건데요.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핵심 사안은 어떤 걸로 분석하고 계신가요? 일단 원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65% 사이 이 정도의 지지율이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거의 최대치 맥시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해 에이펙 정상회담 이전에는 보통 우리가 외치라고 하는 안보 통상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고 그때 보면 네. 지지율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나 에이펙 이후에 보면은 이제는 외치 문제가 어느 정도 이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치 즉 민생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잘한 요인에 보면은 민생 경제이고 또 가장 잘못한 것도 민생 경제입니다. 단지 수치가 긍정이 부정보다 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로 환산하면은 경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는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더 높다. 이것이 현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김미연 수장님, 정부는 수도권에 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구원 투수, 국민의힘은 실패할 정책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연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 정상 의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이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0%로 좀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유보가 3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별로 살펴보더라도 서울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21%로 조사가 됐고 부정평가가 가반이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 하더라도 저는 예전만큼 이렇게 현 정권에 타격은 주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주식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37%가 소위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부동산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인천, 경기에서도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는 주식이 40%가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5,000피를 달성하고 이제는 코스닥마저도 1,000피를 달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주식이나 이게 다른 곳으로 쏠려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서울 수도권에서 오로지 집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대통령에 의해서 새로운 이제 출구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의견을 유보한 층이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나타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 주식은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이번에는 부동산을 잡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 주식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약을 실천하는 걸 보고 이 부동산 대책도 이 정부 의도대로 좀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 수장님, 그 부동산 공급 대책이 향후 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 나오고 시장의 흐름이 이어질 텐데 이 대통령 지지율과는 어떤 영향
한계가 제가 볼 있을까요? 때는 이번에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은 큰 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전체 여론조사에 이미 선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공급 정책을 내놨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의 불안 요인 이야기하면 수도권에서 지지율 가격 급등을 이야기하는 건데 다른 지방에는 실제 그런 그 부동산이 지금 오르는 그런 조짐이 안 보입니다. 이것이 이전 정부하고 다른 국면인데요.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인지를 하고 현재 수도권의 이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지방의 어떤 수요 또는 약화되어 있기는 하나 수도권 이내 특정 지역의 어떤 부동산 그 투기 요인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내놓은 이 대책인 것 같고 그거하고는 별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 5극 3특 이 지방의 어떤 그 활성화 정책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으며 계속 그 규제 정책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봅니다. 김미연 소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그 갤럽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25%, 리얼미터는 민주당 42.7, 국민의힘 39.5인데 그런데 리얼미터 갤럽 이제 조사 방법이 다르지만 한 조사에서는 4일 만에 당 지지율이 20% 포인트 올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사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고요. 네. 갤럽 조사에 나온 거 보면은 갤럽 조사에서는 무당층이 20%가 넘습니다. 반면에 리얼미터 조사는 이제 조사 특성상 무당층이 뭐 한 자리 숫자가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샤이 보수, 소위 말해서 이 갤럽 조사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당층 중에 대부분이 샤이 보수가 아니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바로 이제 뭐 리얼미터 조사는 이게 밑바닥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조사 방법의 차이지. 네. 이 조사 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이걸 같이 비교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홍경식 소장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 합당에 대해서 갤럽에서는 좋게 본다가 28%, 좋지 않게 본다 40% 나왔고 미디어토마토에서는 찬성 40.7, 반대 36%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내 반발도 있는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향후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도 내가 볼 때는 차기 대선 정도에 가서나 뭐 합당이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갤럽 조사에서 28%가 긍정적으로 보고 이 토마토 조사에서 40.7%가 이 정도만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는 적어도 통합에 대한 민심의 동력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과 또는 다른 쪽에서 특정 인물들 또는 특정 세력의 어떤 이해관계의 계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해서 국민의 여론이 지금 뒷받침이 되지 않고 당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쉽게 되지 않고 조국 혁신당을 놓고 본다면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 공천이나 다음 대선에 두고 당원을 갖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덩치가 적은 조국 혁신당이 거기에 들어가면 국민 여론에서는 앞설 수도 있는데 불리한 조건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죠. 예. 네. 김 소장님,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수습책을 갖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가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근데 뭐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에서 25%로 뭐 3%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뭐 이 조사에는 아마도 한동훈 제명이라는 것이 포함되지는 뭐 많이 포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서 갤럽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적절하다가 33, 적절하지 않다가 34%로 매우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 그러나 보수층에서 보면 적절하다는 응답이 45, 20, 34로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국민의힘의 이 핵심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제명에 대해서는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향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다음 주에 나오는 걸 봐야 되겠지만 그다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나온 이 갤럽 조사를 보면요.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이 15년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크게 줄어든 건데요.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뭐 판결 이후 날짜가 지금 며칠이 안 되니 지금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 자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여론조사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국민 정서상, 법 정서상 좀 납득하기 어려운 형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단순하게 뭐 통장 빌려준 것 정도로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데 범죄 가능성 또는 범죄 사실을 알고 통장 빌려주면 일반인들 다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나오는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10번 그때 내가 열몇 번으로 내가 들었는데 회당 300만 원으로 잡아도 3천만 원이에요. 500만 원을 잡으면 5천만 원인데 이것이 이 보고서는 그걸 읽음으로써 그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그 활용인데 보고서를 받아서 그걸 갖고 돈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거는 네. 뭔가를 판단 아주 잘못한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한다면 앞으로 선거관리 쪽에 되고 제3자가 여론조사 제공하는 것 이 통제를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부간의 문제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에서 이 부분이 유죄로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김 소장님, 6.3 지방선거 좀 볼 텐데요. 윈지코리아 컨설팅 조사에 따르면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에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몇 주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때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누가 이제 다자 대결에서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호 구청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경선이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경선이 시작된다면 저는 이건 좀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3등을 누가 하느냐. 아마도 한 3명 정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 경선 무대에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중요한 거는 이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가장 차기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이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위상을 나타내는 거였다면 지금은 약간 이 밀착형, 생활 밀착형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를 좀 찾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누가 앞선다고 말하기보다는 세 명이 누가 올라갈 것이냐, 3명 중에 이 많은 사람 중에 3명은 누가 될 것이냐, 그 다음부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론조사 꽃조사를 보니까 부산 지역 정당 지지율 민주당 46.7, 국민의힘 40.8%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정당 지지율의 흐름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근데 이 조사를 보더라도 양 정당의 격차가 5.9%포인트로 상당히 초접전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상태면 뭐 누가 앞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갤럽 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 민심은 상당히 흔들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이 지금 출마 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래서 이 부산 민심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 수장님, 여론조사 꽃조사를 보면 차기 울산시장 양자 대결에서 김상욱 민주당 의원이 45%, 김두겸 울산시장이 34%를 기록했습니다. 오차 범위 밖 지지율 차이가 나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저거
이 지금 부산 지역에 좀 전에 민주당이 46.7, 국민의힘이 40.8, 7점 5.9% 정도가 지금 민주당이 앞선다 이런 조사가 여론조사 꽃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네. 저는 좀 글쎄요입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이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뭐 조사 기관은 다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근자에 어떤 좀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 응답자들이 조사 기관에 대한 어떤 체계적 반응을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울산 조사는 타 조사 기관 나오는 것까지 좀 더 참조해봐야 실제 이런 결과인지는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지방자치단체별 지금 행정통합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그 뭐 셈법에 따라서 속도는 좀 다릅니다만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이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뭐 공천도 그렇고 선거 전략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이건 바로 대통령이 주도해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이제 행정 통합을 이룬 데다가는 약 2조 원의 돈을 지원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약간의 저는 무상급식 이슈랑 좀 비슷하다. 2010년들에 무상급식을 그때 민주당 계열에서 던졌을 때 상당히 파격적이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대통령이 던진 이 행정 통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를 거대 담론, 민주냐 반민주냐 아니면 내란이냐 반내란 이런 구도로 가기보다는 어떤 생활 중심의 핵심 의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걸로 보여지고 또 이 행정 통합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정 지금 주도권을 지금 끌고 가면서 마찬가지로 지방의 동력도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의 그 동력도 대통령이 지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 선거 전략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빛을 발할 걸로 보여지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매우 큰 난제겠죠. 홍영식 소장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 행정통합 논의의 여야 유불리를 본다면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봐서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이 이 선거 전에 제가 볼 때는 추진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영남에 지금 5개 선거구가 있단 말입니다. 네. 이게 통합이 안 될 경우는 만약에 통합이 되면은 3개 지역구가 되어버리는데 뭐 울산이 거기에 경남에 포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유리한 조건이 되고 통합이 된 상태에서 선거에서 민주당이 PK 지역 이런 쪽에서 승리를 해버리면은 진짜 이 국민의힘은 당선되는 지역이 한두 곳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 어떤 그런 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도 통합이 훨씬 낫다고 보고 선거 자체를 놓고 봐도 이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통합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